배경을 까맣게 해준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사진은 배경하고 주제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주제만 있는 사진도 있고 배경만 있는 사진도 있어요. 사진이 꼭 뭐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돼야만 사진은 사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뿐인 그런 사진도 있고 배경뿐인 그런 사진도 있어요. 컴포지션이나 이런 거는 배경뿐이에요.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는 대체로 내용뿐입니다. 배경을 고려를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그 주제의 내용, 그 주제가 뭘 가지고 있나, 그 기록적 측면이면 측면,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싶은 부분만 집착을 하지, 그 사진이 뭐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됐다든가 배경이 처리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다지 중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진들을 우리는 객관적 사진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를 찍어도 여기 보면 그 태극기 집회, 그 다음에 또 뭐 촛불 집회, 이것도 굉장히 아트하게 처리했지 있는 그대로 기록만 한 건 아니에요. 아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뭐를 봤냐면 우선 빛을 보고 찍었습니다. 물론 눈 오는 날은 눈이 많이 나오게끔 조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현장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포토샵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미 많이 나오게 조작을 했어요. 현장에서 눈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되도록 대상과 카메라 사이에 눈이 많이 내릴 틈을 많이 주는 거야. 즉 되도록 멀리 떨어져야지 눈이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저기 있으면 눈이 그만큼 많이 내리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바로 찍으면 눈이 몇 가닥밖에 안 내리잖아요. 퐁퐁 내리더라도. 따라서 망원렌즈 필요해요. 사실은 멀리서. 그럼 망원렌즈가 눈이 많이 잡히고 동영상 카메라 뉴스 같은 데 보면 눈이 퐁퐁퐁퐁 많이 쏟아지게 찍혀 있잖아요. 그거는 뉴스 카메라가 굉장히 긴 망원렌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켓이면 피켓, 표정이면 표정,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기왕이면 10명이 와도 100명이 온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덤성덤성 있는 것보다는 밀집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장소. 근데 복장이나 들고 있는 피켓이 통일돼 보이는 거.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통일입니다. 통일. 같은 사진을 찍어도 통일된 이미지를 배열을 했을 때 훨씬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감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디자인은 모든 게 통일로 돼 있어요. 여기 우리 저기 박 선생님 옷 봐봐. 무늬가 우리 고모님 무늬가 체크무늬잖아요. 체크무늬. 저 끝에 앉으시는 우리 얼룩무늬. 이렇게 모든 게 어떤 일관된 통일성, 이것을 패턴의 미학이라 그래요. 패턴을 잘 이용해 있는데 디자인에서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진에서도 사람이 모였던 나무가 모였던 갈대밭이든 뭉게구름이든 물결이든 어떤 패턴들을 중요시 봐야지 되는데 내용만 위주로 하는 것은 그다지 아까 중요하게 안 본다 그러는데 저는 내용만을 중요하게 보는 작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집회 현장이라든가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그러한 것들 고려해서 그냥 바로 찍지 않아요. 한참 모가지 흔들면서 올라가도 보고 밑에도 보고 저쪽에 가서도 보고 햇볕도 보고 하늘도 보고 건물도 보고 깃발도 보고 주어진 걸 다 봅니다. 일단은. 그러고 나서 어슬렁어슬렁 기어가요. 거기서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그때도 아까 말했듯이 망원렌즈 쓸 건가 광각을 쓸 건가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음에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데 이 빛을 머리카락을 살려놓을 것이냐 그냥 평범하게 처리할 것이냐 노출을 조일 것이냐 열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합니다. 노출을 조이면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노출을 내면 어떻게 된다. 이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찍고 그것도 모자라면 포토샵이라는 기술을 마저 또 이용을 해요. 그 사진이 깔끔맞죠 대체로. 좀 냄새는 나요. 연출된 냄새, 자기적인 냄새는 나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이런 것보다는 짜임새 있게 정리된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노출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출에 대해서 민감하는데, 특히 이번에 우리 익산에서 하는 것은 배경이 노출에 굉장히 민감하게끔 까만 배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공부를 해줘야지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좀 삐뚤가 나갔는데, 주제와 배경 두 개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주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주제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봐요. 근데 저는 주제를 안 봅니다. 배경을 봐요. 주제는 거기에 있는 거니까, 사실 주제가 표정이 조금 틀리고 동작이 조금 틀려도 배경이 좋으면 묻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배경 위주로 먼저 배경을 보고, 주제는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하나의 소품으로 보는 그런 경향의 사진을 즐겨 처리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배경이 먼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포인트가 구도에 입각해서, 황건분할법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위치에 딱 들어가게끔 그렇게 처리한 사진들이에요, 대부분. 자, 그러면 배경을 먼저 보느냐 주제를 먼저 보느냐, 그건 뭐 작가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먼저 배경을 보는데, 사진이 정리가 되려면 배경은 이제 그러니까 주제하고 잘 조화롭게, 좋아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복잡한 데서는 좋아하는 방식이, 다른 하나는 배경을 삭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찍을 때 배경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배경을 삭제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큰 표현을 한다면 배경의 단순화예요. 배경의 단순화. 삭제를 하든 배경을 조화 있게 구성을 하든 배경의 단순화거든. 사진의 단순한데 배경을 아예 삭제를 하면 단순하잖아요. 진짜 단순해. 요번에 익산에서는 배경을 아예 삭제를 합니다. 삭제하는 경우야. 근데 이렇게 복잡해요. 배경을 칠 입장도 아니고, 조명이 그 배경을 죽여주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배경을 없애는 방법은 굉장히, 삭제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경을 아까 말했듯이 사진관처럼 치는 방법도 있고, 저쪽에서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배경을, 노출차죠. 주제는 밝고 배경은 어둡게 노출차가 나는 경우를 이용해서, 아까 그 마라톤 사진 같은 경우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배경이 어두운 데다 됐는데 그건 노출차를 이용한 거야. 배경이 삭제가 됐잖아요. 까맣게 삭제가 됐어. 노출차를 이용하는 거지. 그 다음에 아웃포커스. 그것도 배경을 없애는 방식, 삭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아웃포커스 시켜가지고 배경을 단순화 시켜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펜딩이라든지 줌밍이라든지, 이것도 복잡한 배경을 삭제해주는 방식이에요. 삭제해주는 방식도 많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무수한 사람인 경우에는 배경을 다 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짜임새 있게 잘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경의 조화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를 잘 운용을 하면 좋은 사진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번에 익산 같은 경우로 이제 넘어갈게요. 익산은 이제 배경을 삭제하는 방식 하나밖에 안 쓴다 그랬잖아. 그거 하나만 공부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배경을 사실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어졌어. 왜냐하면 이미 삭제가 돼 있고 배경을 까맣게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배경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배경과 주제 두 개라 그랬는데, 배경은 이미 다 잘 정리가 돼 있어. 따라서 주제만 잘 보면 되는데, 이때 주제에 비치는 빛을 잘 봐야지 돼. 그다음 빛의 방향을 잘 봐가지고 어디에 비쳤으니까 어떤 사진이 나오겠다를 판단을 잘 해버릇하면, 고빛 나왔을 때 샷터를 눌러주면 되고, 고빛을 나왔을 때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노출이에요. 이제 아무리 잘 봤어도 노출 실패하면 사진이 시원찮거든요. 그래서 노출을 이제 잡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10분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노출계는 TTL 노출계라고 그러죠. 그것은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노출계입니다. 카메라 내장되어 있는 이 노출계는 기준을 18%에
회색에다가 잡아놨어요. 18%의 회색이란 건 바로 요 회색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사실 그거보다 조금 엷다. 어? 약간 엷어. 내가 지금 이거 18%보다는 약간 더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 18% 회색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약간의 오차 정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요 정도라도 그냥 얼추 돼요. 그 프로테지로 봐서는 중간 회색이에요. 중간. 회색서부터 하얀색서부터 까만 데까지 10단계로 나눠 놓거든요. 안젤 아담스가 나누었어요. 그걸 존 시스템이라 그래. 존이란 건 지구 구역 이렇게 이런 뜻이죠. 하얀 것부터 까만 데까지 10단계로 나눴는데 한 중간에 회색이 들어가는데 그 회색이 바로 이 회색인데 그 회색의 반사율이 18%란 뜻이에요. 빛이 와서 반사되는 게 18%만 반사되고 나머지는 얘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흡수하면 무슨 색이 돼요? 까만색이 돼요. 완전히 다 반사를 하면 흰색이 돼요. 흰색은 반사율이 높아요. 80% 이상 반사를 하면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입니다. 18%만 반사를 하면 회색이 돼서 보여. 5% 이내 반사를 하면 까맣게 보입니다. 까만색은 반사율이 떨어져요. 자, 요게 중요해. 여기에 빛이 비쳤는데 까만색이든 흰색이든 여기 떨어진 빛의 양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빛이 떨어졌으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요놈 재면 카메라가 빛이 많다 그럴까요? 없다 그럴까요? 카메라 노출계가? 요 까만 걸 재면 빛이 없다 그래요. 빛이 없다 그래가지고 카메라에 조리개를 열게 하던가 셔터 속도를 떨어뜨리던가 그대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 사진이? 흐리멍텅하게 오버된 사진이 나옵니다. 까만 배경은 무슨 색깔로 나와요? 회색. 까만 배경이 회색으로 나와요. 여기까지 알면 우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서 까만색 배경인 경우에는 오버된다. 근데 까만색 배경을 쳐놓고 조명을 주니까 그냥 찍으면 익산에서 틀림없이 오버됩니다. 틀림없이 오버. 그거 알면 처리하는 건